99%는 모른다. 만병통치약인가? 양날의 검인가?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속에 건강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생선을 보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선이 단 하룻밤 만에 뇌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최 씨 70세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맛있게 즐겼습니다. 그날 가족 식탁에는 맛있게 튀긴 생선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단 하룻밤이 지나자 그는 침실에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었고 다시는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듣기에 남 얘기처럼 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은 과연 이런 일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의사 이준호입니다. 노인 건강을 돌보는 일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저는 이런 상황에 빠진 환자들을 너무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생선이 건강의 열쇠이며 거의 천연약과도 같다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생선에는 오메가3가 있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있으며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언급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노화된 몸에는 모든 생선이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선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어 혈액을 비정상적으로 묽게 만들고 혈전을 생성하며 잠자는 동안 혈압을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뇌졸중 발생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나 기저질환 때문만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식습관에서도 비롯됩니다. 특히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생선이 때로는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고 심지어 매일 먹는 익숙한 생선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선들이 단 하룻밤 사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것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생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릴 생선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먹는 가장 흔한 종류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이미 검증된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모호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저는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선을 자주 드시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3배 높이는 익숙한 생선 5가지 목록에서 5번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양식 연어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연어는 이미 많은 가정에서 친숙한 음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티 식탁에 오르는 기름진 연어 사시미부터 일상 식사에서 즐겨 먹는 노릇노릇 구운 연어까지 이 생선은 영양이 풍부한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어를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며 두뇌가 맑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연어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실제로 매우 귀합니다. 그들은 강을 거슬러 오르며 차갑고 깨끗한 바다에서 살아가고 영양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마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연어는 그런 연어가 아닙니다. 대다수는 산업식 양식장에서 길러진 연어입니다. 그곳에서 연어는 자유롭게 헤엄치지 못하고 좁은 우리 안에 빽빽이 갇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공업용 사료를 먹으며 심지어 살코기를 붉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 물질까지 첨가됩니다.
위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양식 연어는 자연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양식 환경 속에서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특히 50세 이상으로 심장약이나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정상보다 묽어져 본래 얇아진 뇌혈관이 마치 팽팽하게 부푼 풍선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작은 변동만 생겨도 그 풍선은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에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그 후 양식 연어 요리를 가득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물과 연어 속 한근고 성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개의 강물처럼 충돌해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깊이 잠든 사이에 그 위태로운 균형이 무너져 예고 없는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많은 의학 연구에서 양식 연어와 심장약의 결합이 뇌졸중과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연어 사시미를 건강을 위한 선물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조용히 숨어든 숨은 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심장약이나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양식 연어를 위험한 상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이 생선이 오히려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자리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한국 가정에 익숙해진 생선입니다. 바로 수입산 판가시우스 메기과와 바사입니다. 마트에서 손쉽게 볼 수 있고 이미 포장된 상태로 가격은 매우 저렴하며 조리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반찬으로 자주 선택합니다.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싼 생선이라는 이름 뒤에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판가시우스와 바사의 대부분은 오염된 물에서 길러집니다. 하천이 더럽혀지고 심지어 산업폐수가 섞인 물에서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수많은 항생제와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 생선의 몸속에 들어가며 마지막에는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속 세균이 이미 약에 다양하는 방법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항생제 잔류물이 남은 생선을 먹으면서 세균이 조금씩 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치료 과정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사망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판가시우스와 바사는 바닥에서 사는 생선입니다. 즉, 잡식성이며 쉽게 오염된 흙과 물에서 중금속을 축적합니다. 이런 성분이 인체에 들어가면 중금속은 조용히 신장에 달라붙어 혈액 여과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간에 쌓여 해독작용에 부담을 주고 뇌의 침투에 신경 손상을 일으키며 심지어 암 발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과정이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며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생선들은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판가시우스와 바사는 오히려 오메가6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오메가3가 혈관 속 불길을 진정시키는 시원한 물이라면 오메가6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은 결국 만성염증을 키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만성염증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까지 수많은 위험한 질병의 뿌리가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선 한두 조각이 무슨 해가 되겠어.
그러나 위험은 축적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마다 몸속의 독소가 조용히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단 하룻밤 사이에 시한폭탄이 터져 예기치 못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식탁에 수입산 팡가시우스나 바사가 자주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렴한 가격이 사실은 건강 나아가 생명과 맞바꾸는 대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참치입니다. 특히 대형 참치, 예를 들어 다랑거나 눈다랑거 같은 종류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한국인의 일상 식탁에서 참치는 거의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밥에 넣는 간편한 참치캔부터 구수한 참치찌 찌개까지 이 생선은 주방에서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과 맛 뒤에는 상상하기 힘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참치, 특히 대형 참치는 생물학적으로 수명이 길고 바다먹이 사슬의 상위에 위치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평생 동안 먹어온 작은 물고기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수은을 축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치를 먹을 때 그 모든 수은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수은은 우리 몸이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신경세포에 단단히 달라붙어 뇌 속을 파고들고 장기적인 손상을 남깁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기억력이 점차 약해지고 치매와 혼동될 수 있는 혼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일정 기간 참치를 많이 먹기만 해도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자주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최대 60%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은은 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참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손발이 떨리고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며 마치 몸이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듯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한 감각은 걷기, 젓가락질,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이 매주 습관처럼 열어보는 익숙한 참치캔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심혈관계 역시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은은 심장 박동을 교란시켜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심장이 멈추는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되었고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해 보이던 건강한 몸이 단지 무해해 보이는 한 끼 식사 때문에 밤사이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고 간편한 참치캔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간단한 즉석 식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생물학적 시한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폭탄은 즉시 터지지 않고 조용히 축적되다가 몸속에서 때가 되면 폭발합니다. 따라서 매일 참치를 먹는 것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수은 함량이 훨씬 높은 대형 참치의 경우 한 입 한 입이 더 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하룻밤 만에 뇌졸중이나 기억력 저하로 다가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대형 고등어, 즉 킹고등어입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생선입니다. 여러분도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심장과 뇌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고등어가 다 같은 고등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혼동 때문에 많은 한국 가정이 아무런 의심 없이 숨은 살인자를 집으로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서양 고등어나 스페인 고등어 같은 작은 고등어들은 수은 함량이 낮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형 고등어, 특히 킹고등어는 전혀 다릅니다. 수명이 길고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수은을 엄청나게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 수은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수은은 뇌를 공격해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대형 고등어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쉽게 손발이 떨리고 건망증이 심해지며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은은 심장을 공격해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부정맥을 일으키며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갑자기 때로는 잠든 사이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환경보호국 EPA 모두 명확히 권고합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는 대형 고등어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들처럼 취약한 그룹은 소량의 수은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고등어는 크기가 작고 살이 더 희고 기름기가 적은 반면 대형 고등어는 몸집이 크고 살이 짙은 색이며 지방이 많습니다. 때로는 가격이 저렴해 보여서 좋은 거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느린 독약을 집으로 들여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트에 들어가 냉동 고등어 한 팩이 저렴한 가격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과 함께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먹으면 영양가 있는 고등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무심코 집으로 들여온 그것이 이미 장전된 총일 수 있으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다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그것은 한밤중에 찾아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치명적인 혼동이 건강을 파괴하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등어를 먹고 싶다면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작은 고등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계심 부족이 자신과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록에서 1위. 제가 여러분께 가장 경고하고 싶은 위험한 생선은 바로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매우 흔히 냉동저가 생선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조리하기 편리하고 가격도 다른 생선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싼값 뒤에는 때로는 생명보다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강의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양식 틸라피아는 더럽고 비좁은 환경에서 길러집니다. 고인물 가축 분뇨 산업. 폐수가 가득한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수많은 화학물질, 항생제 인공 사료가 사용됩니다. 깨끗한 물에서 자라야 할 물고기가 사실상 쓰레기로 살을 찌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흡수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먹는 틸라피아 살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더 큰 위험은 양식 틸라피아의 심각한 영양 불균형입니다. 오메가3보다 오메가6 함량이 무려 높습니다. 만약 오메가3가 몸속 염증의 불길을 식혀주는 시원한 물이라면 오메가6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틸라피아를 자주 먹으면 몸 전체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그 염증은 단순히 관절이 붓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혈관, 심장, 뇌 관절에 숨어있는 염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관절염,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알츠하이머 같은 수많은 질병의 토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식 틸라피아의 쌀에는 다이옥신과 다른 독성 화학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몸에서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일단 들어오면 지방간 뇌에 단단히 달라붙어 수십 년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한 끼 식사가 쌓이고 쌓여 결국 뇌졸중, 암 혹은 전신 건강 악화라는 시한폭탄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틸라피아를 패스트푸드 피쉬, 패스트푸드 피쉬라고 비꼬아 부르기도 합니다. 값싼 햄버거처럼 겉으로는 간편하고 먹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익보다 해가 훨씬 큽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많은 가정이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사다 먹으며 단지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선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희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뇌와 심장, 그리고 자신의 수명을 지키고 싶다면 양식 틸라피아는 반드시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싼값은 결국 뇌졸중이나 되돌릴 수 없는 만성질환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노년층이 특히 더 위험한가? 여러분은 아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노년층이 위의 5가지 생선에 특히 취약할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에게 더 위험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50세, 60세를 넘어서면 마치 필터 공장처럼 노폐물을 걸러내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간과 신장이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독소를 쉽게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약해져 음식 약물 오염된 생선에서 온 독소들이 몸속에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노인의 혈관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한 수도관처럼 유연함을 잃고 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생선 속 한금고 성분과 심장약이 함께 작용해 피가 지나치게 묽어지거나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때 이런 혈관은 낡은 풍선처럼 작은 압력에도 터질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순간 그 결과는 곧바로 뇌출혈이며 이는 노년층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뇌 역시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는 매우 민감해 만성염증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에 쉽게 손상됩니다. 뇌가 공격을 받으면 기억력이 점차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며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착각하고 실제 원인이 바로 평소 식탁에 올라온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이 하룻밤 만에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낮에 음식을 먹으면 몸은 깨어있고 활동함으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이 독소의 영향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나 밤에는 몸이 휴식을 취하며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둔해집니다. 이때 생선 속 독성 물질, 약물의 작용, 그리고 노화로 인한 약화가 겹치면서 위험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그 순간 뇌졸중의 그림자가 조용히 들여오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우연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가장 취약한 상태이며 약해진 혈관이 가장 큰 압력을 견뎌야 하는 때입니다. 단 하룻밤 겉보기에는 무해 보이는 한 끼 생선이 예기치 못한 뇌졸중의 촉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어떤 생선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언제 먹을지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생선에 대한 경계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과 수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습관과 믿음의 함정. 한국인이 특히 이런 위험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생선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간편하게 먹는 김밥, 한 줄 추운 날 속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얼큰 참치찌개, 찌개 한 그릇, 가족 모임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기름진 연어 사시미, 한 접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억과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생선이 없는 식사는 어딘가 익숙한 맛이 빠진 듯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선이 늘 건강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부터 언론책, 심지어 의사들의 권고까지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생선은 심장에 좋다, 뇌에 좋다. 그렇게 쌓인 믿음은 너무나 깊어져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혹 경고를 들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선이 무슨 해가 되겠어, 고기보다는 언제나 낫지. 바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생선들 대부분은 바다에서 잡힌 자연산이 아니라 산업식 양식장에서 기른 생선이나 먼 나라에서 수입한 저가 생선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냉동 상태로 운송되어 마트에 쌓이고 값이 너무 싸다 보니 누구나 좋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염되고 화학 물질에 노출된 생선들이 우리 가족의 식탁에 은밀히 들어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생선 섭취 습관이 현대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맞부딪히면서 그 결과는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뇌졸중 발생률은 OECD 여러 나라들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바로 이 나이가 생선이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생선을 많이 먹는 습관. 생선은 언제나 몸에 좋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값싼 수입, 생선의 범람이 맞물려 한국인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습관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생선 오염이나 뇌졸중 위험에 관한 이야기를 단순한 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환자 수치를 보거나 친구와 이웃이 단 한 끼 식사 후에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문화적 습관을 되돌아보려는 이유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생선이 위험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믿어온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결책 똑똑하게 생선을 먹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여기까지 들으신 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수십 년 동안 가족 식탁과 함께 온 생선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생선은 여전히 소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생선이든 무조건적으로 믿고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바로 생선의 원산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몇천 원 저렴한 생선이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싼 생선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생선을 살 때 반드시 자연산, 안전 인증이 표시된 것을 우선하라고 권고합니다. 신선하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믿지 말고 반드시 인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값싼 양식 생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좁은 환경에서 기르는 양식 생선은 공업용 사료를 먹으며 항생제와 화학 물질까지 사용해 질병을 막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간과 신장은 독소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려워 이런 물질들이 몸에 쉽게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률은 이렇습니다. 값싼 생선이 반드시 좋은 거래는 아니다. 때로는 건강에 덫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등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모든 고등어가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서양 고등어나 스페인 고등어 같은 작은 고등어는 수은 함량이 낮지만 킹 고등어 같은 대형 고등어는 막대한 양의 수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어를 살 때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고등어는 몸집이 짧고 살이 더 희고 지방이 적습니다. 반대로 큰 고등어는 길쭉한 몸집에 살이 짙은 색이고 지방이 많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익숙한 음식이 언제든 숨어있는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들 속에서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여전히 노인 건강에 좋은 생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양식연어와는 전혀 다른 자연산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심장과 뇌를 보호합니다. 작지만 영양이 가득한 정어리는
수은 오염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 또한 소화가 잘 되고 약해진 노인의 소화기관에도 적합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아는 것입니다. 즉, 더 작은 생선 수명이 짧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선일수록 중금속이 몸속에 축적될 기회가 적습니다. 간단히 말해 원칙은 이렇습니다. 생선은 크고 오래 살수록 더 위험하다. 전인적인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가이드 하지만 예방 행동은 단순히 생선 섭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이라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병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이미 늦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혈압 측정, 심장 초음파, 정기적인 혈액 검사 한 번이 잠재적인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번거로운 절차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혈압과 심장 건강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혈압계에 나타난 단 하나의 비정상적인 수치가 뇌졸중을 미리 경고하는 신호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만 유지해도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쥐게 됩니다. 전체적인 식단 관리 또한 핵심 요소입니다. 노인들은 생선, 특히 값싸고 편리한 생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은 두부, 살코기, 계란, 견과류 등 다양한 원천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섬유질과 비타민,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염증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흰쌀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식단이야말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열쇠이지 특정 음식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습관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 매일 걷기, 깊은 호흡 훈련,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뇌를 맑게 해줍니다. 노인들에게는 무거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움직임은 돈이 들지 않는 무료약이며 값비싼 약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해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가족, 친구와 대화를 늘리고 화분 하나를 가꾸는데 시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안정된 정신 건강은 곧 건강한 신체의 토대입니다. 이 모든 예방 행동들, 올바른 생선 선택, 균형 잡힌 식단, 건강 관리, 정신적 안정을 챙기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찾아와 평범하고 평온하던 저녁을 가족 모두에게 비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무해해 보이는 저녁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선택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살 때 조금의 신중함, 식습관에서의 약간의 조심성, 건강을 관리하는 작은 꾸준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여러분과 가족에게 더 많은 평안한 세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누구도 조금만 더 일찍 조심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을 촉발할 수 있는 5가지 익숙한 생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식, 연어부터 값싼 냉동 틸라피아까지 각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모두가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을 불러올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탁에 올리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트에서의 현명한 선택, 라벨을 볼 때에 조심성 싸구려와 안전을 저울질할 때의 약간의 신중함, 이 모든 것이 평안한 삶과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전해드릴 중요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올바르고 시기적절한 정보는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경고한 5가지 생선 중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선을 드시나요? 오늘의 분석을 들은 후 식습관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먹는 생선 종류를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간단히 생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읽으며 함께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께 50세가 넘은 부모님, 형제자매 혹은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잘못된 식사를 막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작은 행동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올바른 지식을 나눈다면 단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맑고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